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열 관련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할 거고요. 먼저 수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은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이걸 줄여서 이제 수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열은 이 수들의 나열에 규칙이 있는 걸 다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표현으로서는 그냥 수만 나열하면 다 수열이에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통해서, 그 수학적 규칙을 통해서 이 수열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죠.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게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열에 들어있는 수열의 항이라고 하는 부분, 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을 A1, A2, A3, AN, 과 같이 나타내고, 앞에서부터 차례로 이게 수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차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첫째 항과 둘째 항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A1, 둘째 항이 A2, 셋째 항이 A3라고 해서 그 항 번호를 이 수열의 이름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조그맣게 적게 될 겁니다. n째 항을 AN이라고 쓸 거예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이라고도 읽어주게 됩니다. 항들은 그 항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수열의 제-n항을 우리는 AN이라고 쓰고, 제-n항을 AN이라고 쓰고, 이 수열을 그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AN은 그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수나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우리는 그 수열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집합기호 묶듯이 중괄호로 AN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기호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수열이라는 표현 나왔고, 항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리고 제 n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수열을 표현할 때는 여기다가 중괄호로 묶어서 AN이라고 쓰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예제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수열 AN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수열, 그 다음에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로 나열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그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이 A3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n항이라고 하는 것은 n이라는 값으로 표현되어진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AN이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n항을 나타내는 거고, 그 n항에 n 대신에 1부터 차례로 1, 2, 3, 4, 5를 대입해서 1 대입해서 2 곱하기 1 더하기 1, 2n 플러스 1, 2 곱하기 n 더하기 1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값에다가 n 대신에 1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이게 첫째 항에 오는 수를 찾아낸 게 됩니다. 둘째 항의 경우에는 2를 대입하게 돼서 2 곱하기 2 더하기 1 해서 5가 될 거고요. A3는 3을 대입해서 2 곱하기 3 더하기 1,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A4는 2 곱하기 4 더하기 1 해서 9가 되고, A5 다섯 번째 오는 숫자는 2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1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3, 5, 7, 9, 11이 1번에서 원하는 3, 5, 7, 9, 11이라고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수들을 나열하는 게 되죠. 밑에 나와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n 대신에 1부터 차례대로 5까지 대입해서 그 수들을 나열하면 돼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 일반항 AN이 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1 빼기 3 곱하기 1 하면 3 되죠. 1 마이너스 3 하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6, 그래서 2가 되게 4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가 되고,
셋째 항은 3을 대입하니까 9-9 해서 0이 됩니다. 4를 대입하면 16-12, 4가 되고요. 5를 대입하면 25-15, 그래서 10이라는 항이 다섯째, 제5항이 됩니다. 자, 3번도 똑같이 할게요. 일반항의 모양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2차식, 그 다음 3번의 경우에는 지수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차례대로 n 대신에 1부터 5까지 대입하면 됩니다. 2의 1제곱 마이너스 1하면 2 빼기 1, 첫째 항 1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1, 3, 8-1, 7, 16-1, 15,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32-1, 31이라는 값이 차례로 나열되게 됩니다. 4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 형태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1 대입하면 3-2, 1분의 1, 첫째 항 1 되겠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6-2 들어가니까요 4가 되고 4분의 1이 둘째 항이 됩니다. 3 대입하면 7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13분의 1이라는 숫자들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으로 이렇게 나열되게 됩니다. 일반항의 역할이 앞으로 이제 매우 중요할 텐데, 그 일반항이 갖는 의미는 그 수열의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수나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에 의해서 1차식, 2차식, 지수 형태의 식, 분수식, 이게 주어져 있는 식 속에 n 대신에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 그럼 이 수들에 대한 상태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5, 6, 7, 8번은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아직은 이 수열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특별히 배운 게 없으니까 지금은 직관적 판단으로 가는 겁니다. 자, 5번의 경우에 첫째 항 3, 둘째 항 6, 셋째 항 9, 넷째 항 12, 다섯째 항 15로 주어지게 되는데 얘네들은 3의 배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3의 배수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게 나열될 수 있는 일반항 A에는 얘네들은 첫째 항은 3 곱하기 1, 둘째 항은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 이렇게 나열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항, 2항, 3항, 4항, 5항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가 뒤에 곱해지고 있으니까 제 n항의 경우에는 3 곱하기 n의 형태로 표현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수학적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겠죠. 일반항 A에는 n항은 3n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6번의 경우에 있는 숫자들 5개를 잘 보시면 1, 4, 9, 16, 25와 같은 숫자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보여졌던 적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우리 제곱근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통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제곱수들이에요. 1은 1의 제곱,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렇다면 이 숫자들의 n항은 n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일반항 AN은 n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에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나올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쓸 표현이기도 한데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1을 제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항은 마이너스 1을 세제곱했고 넷째 항은 마이너스 1을 네제곱했다라고 보면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홀수 번째에 오는 것들은 마이너스 1로 표현되고 짝수 번째에 오는 것들은 플러스 1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듭 제곱을 진행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항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현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볼까요? 주어져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1부터 시작했다라고 할까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럼 이건 첫째 항이 양의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짝수 번째가 플러스 1이 되고 홀수 번째가 마이너스 1이 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마이너스 1에 n-1승이다 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8번의 경우에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점점점 나가고 있는 수열을 보면 이 수열의 경우에는 제일 앞에 오는 것이 2분의 1인데 분자보다 분모가 1이 커요. 분자보다 분모가 1이 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분모보다 분자가 1이 작죠. 그리고 분자의 경우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나타내는 이 항 번호가 분자에 보여요. 그죠? 첫째 항에 1, 둘째 항에 2, 셋째 항에 3, 넷째 항에 4, 다섯째 항에 5가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나는 일반항 AN을 잡을 때 제 N항은 분자가 N일 거예요. 왜? 분자만 놓고 보면 1, 2, 3, 4 하고 나가니까요. 그리고 분모의 경우에는 분자보다 1이 큰 수가 오니까 분모를 N 플러스 1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들에 대한 어떤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제 N항을 표현하는 이런 과정들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일반항은 이 수열의 규칙성을 담은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직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 규칙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들도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수열이라고 하는 건 그 개수가 뭐 몇 개 안 되는, 그러니까 10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유한한 수열이 있는가 하면, 유한 수열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다루게 될 무한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다 무한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무한 수열을 만드는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 이 표현들에서 나오는 제 1, 2, 3, 4, 5와 같은 이러한 자연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 관계로 수열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다른 교재, 조금 더 심화된 교재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